지난달에 제가 방청석에 앉아서 열린 포럼에 왔었는데 또 여기 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그 인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영광이고 좀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에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뒤에 서서도 계시고 의자도 새로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만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식약처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의약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열린 포럼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 왔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꼭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맞춤형 규제 혁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원료 및 품질 관리 방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2020년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열린 포럼이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국민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변화되고 또 발전하고 개선하는 그런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발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 제목처럼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10회 열린 포럼이거든요. 열린 포럼 행사에 앞서서 항상 그 전에 했던 열린 포럼에 대해서 그 제안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드리는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9월 열린 포럼에서 제안을 해주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그 긴급하게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돼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게 있어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자가 치료용으로 들어오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있는데요. 결국 대마 성분 의약품을 다루다 보면은 그 지정된 곳에서만 다뤄야 되는데 희귀의약품센터가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그걸 받으려고 서울에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날 어떤 환자분이 제안을 해주신 게 각 지역의 거점 약국을 좀 둬서 좀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약사회하고 MOU를 맺어서 원거리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역별 거점 약국을 지정을 하고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환자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가 좀 자가 치료용으로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3주 걸린대요. 갔다 와서 3주 걸리는데 그 대신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미리 좀 사두고 그 유효 기간을 고려해서 그래서 신청하면은 즉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것도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수요 조사 및 구매처 협의를 통해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저 제품에 대해서 입고를 3월 18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구되고 있는 환자들에게 즉각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포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식약처가 움직이는 이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언을 주시면 저희는 그 제언 주신 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저희 과 임무입니다. 이런 다음 열린 포럼에 이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하고
제안해 주신 분께 또 피드백 해주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고민하셔서 제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19년 식약처 업무 계획에 있습니다. K-뷰티 세계 강국 도약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책자에 보시면은 그 순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는 주제 발표 이후 마지막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그 패널 토의에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첫 번째 발표,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 박원석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화장품학회 편집위원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박원석입니다. 저희 바쁘신 와중에서도 국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사례를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저희 영광이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맞춤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고 챌린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소통하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제조자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화장품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써보신 화장품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은 화장품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한 분 한 분 고객에게 맞는 화장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제일 고객한테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 드리자. 더 나아가서는 보다 더 고객분들의 피부 상태나 뭐 심지어 유전자까지도 검사를 해드리고 고객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화장품을 좀 제안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나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 가격만 많이 받고 뭐 기존에 파는 화장품하고 별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제일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생각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일단은 먼저 고객과 우리 진짜 다 피부에서 더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뭐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 변화와 뭐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시범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뭐 해외 사례에서도 뭐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모레퍼시픽에서 그동안 뭐 오래된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도를 했었고 서비스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환경적 변화는 이따 정책과 김성진 과장님께서 더욱 잘 설명을 하실 거라서요.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맞춤형 화장품 동향에서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뭐 궁금하시거나 그럴 텐데요. 저희가 어쩌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 두 가지 이제 사례가 다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만을 뽑아와서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엘의 아포테커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 체크북을 활용해서 피부 진단을 하고 전문 상담원이 1대1 상담하면서 피부 테스트도 진행하고 피부 강화 에센스와 5가지 앰플 중 2개를 선택하게 해서 이렇게 대면 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코다지 세럼 같은 경우는 요 진단 및 상담 제조하는데 1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대면 이제 고객을 상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상담 관여 및 성분의 선택을 양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장에서 고객을 진단하고 문진하고 상담하면서 즉시 제조하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장에서 제조해서 이제 집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이제 톤28이라고 국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톤28은 TOUN이라고 해서 얼굴 부위를 T존, U존, 뭐 O존, N존으로 나눠가지고 그 부위의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를거리 가이드라고 해서 한 14분이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고객
피부를 측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지금 구독 프로그램으로 28일 주기, 그러니까 피부가 4주 단위라서요. 28일 주기로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단 및 상담에서 통상 30분이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마다 좀 더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공장 제조해서 배송하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작년에 나온 이제 프로본이라는 거고요. 이제 프로본 기본은 이제 고객 리뷰 기반으로 해서 리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AI 엔진을 돌려서 어떤 뭐 고객이 있으면은 그 AI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서비스 되는 걸로 이제 고객 피부 니즈를 파악하고 이제 실제로 피부를 측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적 처방을 추천하고 주기적 업데이트를 해서 한 $180에 8주마다 2달에 한 번씩 이제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고객한테 주는 이제 Do it yourself DIY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크 뭐 다들 아시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서 액티브한 뭐 부스터 카트리지 5종류가 있어서 이 액티브 부스터 카트리지를 여기에 끼워서 듀얼로 베이스하고 액티브가 나와서 세트 형태로 구매하는 사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3 곱하기 15니까 15개의 이제 차이를 두고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키지에서 아까 혁신을 나왔다면 이제는 디바이스가 이제 다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킨에서 나온 에이지랑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개의 캡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데이 모이스처라이저하고 원나잇 모이스처라이저, 낮과 밤마다 다른 뭐 보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안타이 에이징 세럼 카트리지를 넣어서 이렇게 2개의 낮과 밤 보습제하고 카트리지 3개, 액티브 카트리지 3개 해갖고 이제 손을 대고 거기서 만들어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도 뭐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또 작년에 이제 소개되었던 시세이드 옵튠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이런 카트리지를 갖다 두고요. 그다음에 IoT 기술을 했다는데 사물 인터넷인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기후 온도하고 날씨에 따라서 어떤 거를 좀 추천해줘서 그런 이제 카트리지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화장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다른 이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뭐 저희가 했던 맞춤형 화장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뭐 짧게는 뭐 2004년도부터 하고 저희 방판 시절부터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식약처에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을 2016년 3월부터 하셔서요. 그때부터 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명동 아이오페 랩에서 뭐 엑스퍼트 다이그노시스 해갖고 이제 명동에서 피부 진단을 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전자 진단까지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맞춤형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고객 이제 저희 국내만 하더라도 5천만 인구에서 여성분들이 맞춤형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이상은 뭐 10,000명 이상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제대로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2014년도부터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모으고 있고요. 2016년 8월에서는 라네즈를 통해서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마이 투톤 립바인데 이게 2가지 색깔 뭐 쉐이드가 있는 투톤 립바를 고객들의 요구나 취향에 맞게 새로 붙여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워터뱅크에서는 워터뱅크 에센스 그 크림 같은 경우에도 카운셀링 기반으로 해서 유수분을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수분 솔루션을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오페 랩에서 또 선보인 기술은요. 일단은 이제 맞춤형 세럼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이 기기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마스크를 제조를 했습니다. 3D 프린팅 마스크는요. 지금 뭐 마스크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얼굴에 맞지가 않고 또 내 얼굴에 넘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얼굴 형상을 3D로 계측한 다음에 피팅 돼 있는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하이드로겔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제 프린팅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디지털 쪽에서도 많은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뷰티 테일러나 컬러 테일러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지금 피부 상태에 대한 상담을 온라인으로 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니스프리나 에스쁘아 브랜드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을 최대한 고객들한테 맞춰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문 판매 시절부터 뭐 피부 진단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맞춤형을 일단 피부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갖고 저희의 맞춤형 화장품의 히스토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84년도에 이제 디아모레라는 이제 아모레 일본가를 오픈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84년도에 클렌즈부터 메이크업까지 모든 과정을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분석 시스템, 그다음에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피부 손질과 메이크업을 시연해 드렸고요. 87년도에는 1대1 맞춤형 화장품 제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애진영이 벌써 뭐 87년도부터 저런 서비스를 누구나 구상을 하고 저희는 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디아모레 갤러리가 이제 2004년도부터 7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카운셀링과 함께 원하는 컬러나 향, 질감을 추출물 선택해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메이크업 블렌딩 서비스를 디아모레 갤러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페 랩은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명동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박사급 연구원이 직접 피부 진단을 하고 해서 뭐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스킨케어 카운셀링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이오페 랩에서 전문 측정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문 측정을 할 때 생활 환경과 피부 측정 결과를 결합해서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 유전자 전문 분석 기관과 함께 유전자 분석을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부 유전자로부터 피부 특성 분석 및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자는 타고나는 거고요. 이제 요새는 후성 유전학이란 말도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자와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와 관리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 결과하고 피부 측정 결과를 한번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뭐 유전자에서 많이 쓰는 GWAS, 지노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지 많은 고객분들이 피부를 잘 분류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모으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피부 특성도 유분, 탄력, 민감, 모공, 주름, 색소 등으로 여러 전문 측정 장비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올 초까지 한 5,200건 가량 축적을 해놓고 있고요. 유전체 분석 데이터는 지금 SNP라고 이제 80만 개 유전자의 변이를 살펴보는 그런 SNP 유전자 80만 개 중에서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지금 1,247건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진단용 유전자 발굴하고 피부 진단 로직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5,200명과 뭐 1,200명 분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이제 GWAS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에서 어떤 피노타입이죠. 표현형, 얼굴 피부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부 수분 함량, 주름, 헤모글로빈, 그다음 피부 색소 침착, 그다음 피부 온도까지 해서 되게 관련 있는 유전자를 저희가 다 추출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같이 공동으로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라네즈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 투톤 립바나 마이 워터뱅크, 그다음에 마이 립 슬리핑 마스크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원하는 그 취향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려고 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오페 테일러드 솔루션이라 해갖고 이제 마스크팩 3D 프린터와 맞춤 세럼 제조 디바이스와 이제 요거 디바이스와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아이오페 랩에서 얻은 피부 진단 분석과 그런 거 문진이나 상담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스크팩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요새 안면 이체 계측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내 얼굴에 딱 맞는 하이드로 젤을 이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다 찍어서 나는 제품이라면 저거는 진짜 3D 프린팅으로 프린팅해서 얼굴에 착 피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로서요. 2017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 분석 기법 활용해서 피부 특성을 파악하고 피부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앱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앱에서 뭐 뷰티 테일러를 찾아보시면은 그 무상 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셀카를 찍은 다음에 뭐 색소 침착이나 모공 가지고 맞춤형 스킨케어 프로그램이나 기상 정보 연계한 스킨케어, 그다음에 트렌드 뉴스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러 테일러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런칭을 했는데요. 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또 활용해서 각자의 얼굴, 고객의 얼굴에 맞는 뭐 입술 사진으로부터 가장 비슷한 립스틱 제품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드려서 실제로 고객 얼굴이나 톤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똑같은 제품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민텔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민텔 보고서에 찾아보니까 일단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한 61%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고요. 뭐 여기 랑콤에서 나오는 르테인트라는 메이크업 베이스 제조기기도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뭐 21호, 23호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많은 쉐이드를 뭐 측정을 한 다음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렇게 디지털과 연결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과 연계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K-뷰티는 그전과는 좀 더 진일보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진일보한 발전의 두 가지 키워드는 맞춤형과 디지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어는 뭐 지금 맞춤형 화장품 발효가 내년 3월 14일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기능성 화장품에서 성분들도 고객분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의 조제 관리사나 뭐 국가 시험 가이드도 미리 빨리 준비가 돼서 내년에 발의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업계들이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원석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LG 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 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주덕 교수입니다. 네, 제가 그 2015년 2월 달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식약처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고 급히 오송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그 현재가 있는데 그 여름 아마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많은 또 토의도 했고 또한 이런 그 정책에 관한 것도 또 그 일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체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은 학교에서도 이게 또 국가 자격증에 관한 것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그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과 그 활성화 그를 위한 향후 과제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이 그 맞춤형 화장품의 그 판매업이라는 것이 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저희들이 이것을 많은 것을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것을 여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든지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판매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예전에 보면 그 소분을 못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가장 큰 그 골격이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시장 확대를 보면은 그 2016년에 이제 이때 보면은 고객의 피부에 대한 최적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매장 내에서 혼합된 판매하는 것을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요구에 반영이 되었죠. 그때 저희들이 저도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여기 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중반에 어떤 이제 기업체에서 이게 맞춤형 화장품을 하려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어떤 소분되어진 상태든지 또한 어떤 그 매장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15년 2월에 이제 대통령이 보고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급히 이제 이것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16년도에 이런 맞춤형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18년도에는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내용물이나 이 원료에 대한 혼합이나 소분을 적석에서 제공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매장에서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배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개정을 갖다가 작년에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 이후에 많은 것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 앞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여러 가지 제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LG생활건강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차츰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제, 향수에 관한 지금도 보면 일부 이제 향수를 갖다 브랜딩하는 이런 또 향수든지 분말 향이든지 이런 쪽에 지금도 이거 맞춤형 화장품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든지 그다음 기초 화장품에서도 10종류 우리가 대부분의 기초 화장품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색조 화장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형을 갖다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 혼합시 주의점. 저는 이게 맞춤형 화장품을 그 당시 때 나온 그 이후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과 요 다음 장인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혼합이 되었을 때 유해 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은 거의 없음. 우리 화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정된 원료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혹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외선 유기 차단제에 의해서 말고는 거의 이렇게 뭐 유해 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맞춤형 화장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뭐 각질의 쪽에서 아하 제품이런 이 과일산 같은 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배합 한도 이상으로든지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pH의 문제든지 이렇게 되면 자극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티놀 같은 경우도 혼합 시에 그 배합 한도 이상으로 이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아니면 그 아하에 들어간 물질에다가 레티놀을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자극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이런 부작용 유무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이고 그다음 선 제품의 혼합 시 그 배합 한도 이상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계를 혼합했을 때는 SPF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유기계와 무기계를 혼합했을 때는 자외선 SPF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합했을 때 그 SPF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이든지 이런 것이 또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발생의 원인 그 불 속의 실리콘 같은 이 불 속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품보다는 3M의 그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산소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자극 유무든지 이런 것이 또 따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탄산수 우리가 탄산수 최근에 많이 이용하죠. 이런 문제점이든지 그다음에 피부 연화에 관한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발뒤꿈치의 그 각질 제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5% 이상의 피부에 만약에 적용했을 때는 그것은 또다시 굉장히 큰 문제점에 일으킬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원료에 대한 혼합 문제가 이게 굉장히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에는 원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는 주름이나 미백이나 어떤 원료를 좋아서 이런 것을 여어달라 그러고, 아니면 판매하는 제조하는 사람들은 또 여어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알부틴에서 알부틴 원료를 갖다 혼합이 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 하이드로키놀이라는 것은 발생되어서 또 다른 자극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기능성 원료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그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제형상 OW나 W의 배합 문제. 저도 이걸 항상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합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의 제형이 달랐을 때는 더더욱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만은 제형이 같은 제형일지라도 이런 물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제형이 다른 상태에서 했을 때 점도의 변화든지 이것이 바로 만들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게 되면 또 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도한 향 혼합으로서 이제 알러지 발생 유무. 실질적으로 이런 그 향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덕용 형태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향이 들어간 제품을 또 향을 했을 때 향이 알러지든지 그 향 자체는 또 하나의 그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향이 했을 때 향에 대한 알러지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원료뿐만 아니라 제형에서도 큰 문제점이 그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 관리,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화장품 법상에는 우리가 보면 사용 금지 원료나 배합 한도 원료만 이게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는 제조자 그 책임자에서 사용이나 품질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료에 대한 이런 원료에 대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원료 제조업자나 또는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관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법에 따라 등록되는 업체나 공급된 특정 성분 혼합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원료를 가능도 하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식약처에서도 우리가 일반 그 화장품에도 이 원료에 대한 것의 관리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한 2년 전에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원료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특히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저는 이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그 화장품 판매자는 원료 품질에 대한 어떤 관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필요해서 그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에서 이런 어떤 중검성 문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혼합되었을 때든지 또 원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서 같은 원료를 갖다가 이렇게 혼합을 완성된 제품에서 원료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된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원료가 또 추가했게 되었을 때는 이런 중금속이 그 배합 한도 이상으로 우리가 그 규정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이제 그 되어지고, 그 두 상품 간의 혼합이 발생했을 때 방부제 초과든지 방부제 하락 문제,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방부제가 실질적으로 화장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부제 없이 여러분들 혹시나 이게 잘못해서 알러지 발생의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초과되었을 때 알러지 문제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우리가 그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형 그 맞춤형 화장품 미래 전망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저실 것도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제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그 제 뒤에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제2 이제 뷰티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을 저는 이제 굉장히 그하고 뒤에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쪽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분석 기반을 해서 개별 피부를 분석한 상품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에 대한 기반. 저는 이런 쪽을 가야 된다.
제가 2주 전에 KBS 1라디오에 그 토요일 일요일 하는 2시에 그 박희준의 그 성공시대라는 거죠. 제가 거기서 방송국에 가서 제가 이 IT 기술과 화장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는 이런 어떤 유전자적인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가 화장품 회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화장품과 그 유전자 조합에 의하면 LG 생활건강 같은 거는 마크로젠, 앞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테라젠 이텍스 같은 한국 화장품에서 더젠 바이오든 제니크거든 이런 쪽에서 이런 화장품 회사와 유전자 조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것이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유전자의 민간 업체에 허용된 유전자의 검사 품목에 보면은 색소 침착이든지 탈모든지 피부 노화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측정이 되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면 유전자에 의한 이런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유전자 맞춤형 예를 들면 그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구강 점막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화장품까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DNA 분석을 해서 취약적인 그 개인 유전자 특성을 고려해서 안티에이징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쪽이고 그다음 제니크 같은 경우에서도 유전자 수집이든지 구강이든지 피부 라이프 스타일을 해서 이런 전부 조사를 해서 컨센트레이트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쪽의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조금 비싸다는 어떤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한 이런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쪽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IT 기술을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과 지금은 우리가 IT 기술을 융복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대. 이것과 화장품을 잘 접목하면 우리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IT 기술과 맞춤형 화장품 영역의 어떤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저는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런 보면 그 AI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위한 맞춤이 지금도 일부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맞춤형 화장품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또 이런 그 IT 기술도 그러고 유전자 그 기술도 정확한 피부 측정을 하더라도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갖다가 개발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에는. 그래서 이렇게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에 보면 인공지능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안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쪽의 분석을 이런 어떤 우리가 결국은 IT 기술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죠. 이런 어떤 많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의 어떤 정확한 피부에 대한 진단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여기서도 보면 이런 어떤 피부 상태를 갖다 정확히 측정을 해서 이런 그 사람 피부에 맞는 코드의 화장품이든지 이런 쪽을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의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제품들이 지금도 나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경쟁력 활성화 과제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식약처에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을 보면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나 배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 원료에 대한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그다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해서 대충 이거 만들어주고 가격만 비싸게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확한 분석은 좋은데 정확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흉내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K-뷰티의 제2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외국도 그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미래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이게 맞춤형 화장품이 새로운 우리가 화장품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의 기반이 되지 않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하면 IT 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IT 기술 정확한 빅데이터든지 뭐든지 이것을 정확한 그것을 분석이 돼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그냥 이게 대충 뭐 문진을 통해서 친다는 그거는 저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죠. 그다음 소비자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선행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과거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원료 하나를 쓰더라도 과학적인 그 데이터, 어떤 기작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도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인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있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큐프라라는 그 제품이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의 그 퍼스널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진단해주는 이 로봇 밀러가 제작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색상들을 조합해서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맞춤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IT 기술과 소비자의 인식이 잘만 되면 우리가 제2의 그 K-뷰티에 성장하는데 큰 어떤 그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간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주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김성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화장품 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아마 이제 저를 여기 참석시킨 거는 어떤 내용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좀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제도가 잘 그 초기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그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저는 좀 저희가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고 또 앞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내수보다는 작년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5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데는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무역 적자였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이 좀 더 많았던 거죠, 수출보다는. 근데 이제 화장품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화장품 그 기술이 제조 기술 그리고 어떤 유통 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뭐 미국, 독일에 이어서 지금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에 속해 있다 해서 이런 어떤 이제 맞춤형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시작해도 될 만한 시기가 됐다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이제 어떤 그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그 소비 욕구에 대한 충족과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지금 다 이제 말씀하신 것들인데 소비자가 어떤 색상이나 향 등을 선택하고 그 즉석에서 이제 즉석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또 소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1대1 그 소비자와 1대1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도록 이제 제도가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예, 지금 맞춤형 화장품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52개 업체가 지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처에도 이걸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처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는 이제 지금 제조 판매업자 직영 매장하고 면세점 내 그 화장품 매장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 사업 주요 목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떤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맞춤형 화장품의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영 매장, 또 면세점에 있는 화장품 매장, 그리고 이제 명동이나 제주도 이런 데서 관광 특군에 있는 그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합 지금 사용하는 그 맞춤형 화장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혼합 범위를 보면은 이제 기존 화장품 간에 그 혼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화장품에다가 다른 원료, 색소 이런 걸 넣는 부분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향용 제품류, 기초 화장품 제품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덕 교수님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지금 혼합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 저희도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게 제품의 안전성과 그리고 안정성이 같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 이제 그 그 판매장에서 바로 임의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제를 하는데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한을 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제품들은 주로 이제 책임 판매업자, 지금 제조 판매업자였죠. 종전에 제조 책임 판매업자가 어떤 제공되는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전 테스트를 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매뉴얼을 제공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지금 맞춤형 화장품은 이제 저희가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종이 신설되면서 그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 부분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조제 관리사는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 국가 기술 시험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죠. 거기서 시험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협회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시험 출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올해 안에 내년 3월부터 이제 현장에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에 그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말에는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합법화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 정의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이제 화장품 간이겠죠. 그리고 화장품 간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된 화장품들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섞는 것도 되고요. 또 소분하는 거. 이제 단순히 그 화장품을 소분하는 행위도 저희가 이 범위에다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그 식약처장, 지방청에다가 이제 바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제 관리사 이 부분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이 조제 관리,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제 혼합이라든지 소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조제관리사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제관리사가 바로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치르게 돼 있고요. 국가고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의료 국가기도 시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작년에 62억 불을 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2011년도에 굉장히 화장품법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굉장히 큰 화장품법에 가장 큰 변화가 왔었던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예전에 11년 전까지는 화장품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원료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포지티브라고 하죠. 이러이러한 원료만 쓰세요 해가지고 포지티브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거티브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원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는 성분만 빼놓고는 이제 알아서 회사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큰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제조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야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제조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제조 시설이 없어도 그 일종의 이제 어떤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들어와서 그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변화가 그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공장이 없이도 그 판매를 하는 분들,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해서 하시는 분들이 1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제조업자가 이제 한 2,200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네거티브 할 때 이제 2011년도 도입할 때 상당히 많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조윤미 사장도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요. 근데 조윤미 사장도 그때 이제 소비자 단체에 계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이제 그분들 잘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 잘 수용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지금 화장품 시장이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면은 여기 기대 효과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기대 효과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법 개정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신 없이 막 어떤 제도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그때 당시에 국회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저희 이제 그때 당시 식약청이었습니다. 식약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만족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18년 3월달에 그 화장품 법이 개정 공포됐고요. 이때 이제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유예를 줬고 이때 화장품법에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제 공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세부 규정 시행 규칙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화장품 판매업자의 어떤 신고 요건 그리고 준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표시할 때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수하는 범위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런 회수하는 범위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김주석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혼합 가능한 원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맞춤형 판매장은 이제 현장 이 제조업소처럼 이렇게 막 공조가 돼 있고 막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이제 저희에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렇게 하고 이제 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목은 한 지금 4과목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과목 정도로 하고 있고 이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 분과 같이 해서 좀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재관리사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급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제 수요가 생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공급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지금 이 맞춤형 화장품 지금 추진단이 지금 업계와 같이 이제 협회하고 저희가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곧 이제 저희 그런 시행규칙이 이제 될 때면 시행규칙은 저희가 한 8월 정도 지금 완료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입법 예고가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의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제안을 해주실 텐데 저희가 그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한 8월 전 이제 8월에 하려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5월이나 6월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은 얘기를 좀 주시고 어쨌든 좀 이거 할 때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커다란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김주덕 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안전 부분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안전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해 주신 김성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세션은 이제 마쳤고요. 다음에 이제 토론 세션이 있겠습니다. 패널 토론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